특별히 공정한 검사가 특검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내정한 거 보면 특별히 불공정한 검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나. 조은석 특검 내정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과거 검찰총장 내정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계속 경쟁하던 관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보냈어요. 네. 거기가 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윤 전 대통령 측하고 마찰을 계속 빚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특검을 맡아서, 내란 특검을 맡아서 물론 뭐 사초 쓰는 마음으로 한다지만 얼마나 공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개인의 감정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이른바 그 무색무취하다, 아주 중립적이다 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 또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들이거든요. 네. 6명이 다. 그러면서 볼 땐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만 이 특검의 성격을 보면 이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이에요. 대통령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각을 갖는 전 특검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특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특검들이었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검들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색무취한 게 오히려 의미가 있었는데 이겁니다. 일단 내란 특검의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전 감사원장 이 직무대행을 했었고요. 세월호 참사 때 합동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관련해서 감사가 있었죠. 이때 이거 표적 감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좀 제동을 걸었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 지금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의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당시 총재, 그때 병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했었던 게 바로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이다. 아, 이거에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이 사람들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특검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생각할 수 있죠. 마침 조금 전에 조은석 특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 뭐라고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네. 사초를 쓰는 자세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초라는 거는 그 과거 조선시대 때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관들이 정말로 자신의 직을 걸고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사초예요. 네. 사초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아주 상당히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세 사람의 저 이제 경력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썩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정치인들이야 항상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노출되니까 금방 아는데 저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번에 저기 탈락한 그 한동수 전 감찰부장, 네. 대검 감찰부장이나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어요. 심재철 이 전 국장도 법무국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분들은 좀 이름이 많이 나왔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이제 탈락했어요. 워낙 이제 그 한동수 저기 이제 그 부장판사 전 수원지검 부장판사하고 네. 심재철 전 국장은 워낙 갈등이 심했어요. 윤 정부와. 아까 잠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일부러 좀 배제를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윤 정부하고 이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도 어쨌든 그 조은석 이번에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그 관저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갈등이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이른바 그 무색무취하다, 아주 중립적이다 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 또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들이거든요. 네. 6명이 다. 그러면서 볼 땐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만 이 특검의 성격을 보면 이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이에요. 대통령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각을 갖는 전 특검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특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특검들이었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검들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색무취한 게 오히려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물론 무색무취하고 중립적인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워낙 이게 지금 이 내란 김건희 여사 최혜병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나름의 관점이 있는 특검이냐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중립적이지 않지 않느냐. 과거 정부나 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때 네.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 편파적이고 관점이 왜곡되지 않겠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오히려 분명한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특검이 되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를 글쎄 좀 정치색이 좀 있다고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 이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다음 기사. 네. 조선일보가 오늘 이런 기사를 냈어요. 최소한 특검은 누가 추천을 하든 어쨌거나 무색무취 인사였었는데 요번엔 색도 있고 냄새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 좀 편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썼죠. 근데 아마 최 교수님이 요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무색무취하는 거 글쎄 요번엔 좀 사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거니까 좀 달라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추천하든 무색무취 인사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약간 색깔이 좀 있는 편이 오히려 맞는 거다. 이경미 변호사님. 사실 어제 이미 특검 후보 6명이 발표가 됐거든요.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을까요? 무색무취, 정치색이 있다, 어떤 얘기? 일단은 지금 특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인 그런 관심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어쨌든 공정한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정쟁에 좀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또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초유의 어쨌든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도 너무나 이례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특검 자체가 가지는 성격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어왔던 그런 사안이 성격이다 보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무색무취의 그런 뭐 담당자를 좀 뽑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법상 어쨌든 뭐 후보자 추천 자체를 이제 뭐 민주당과 아니면 비교섭 단체 중에 이제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지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색채를 띠는 사람이 이제 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균형성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뭐 법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혹을 해소를 해주고 뭔가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접근해서 결과를 내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이것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에 3대 특검이 트리플 특검은 사실 역대 처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선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특검으로 공을 넘겨서 살짝 좀 홀가분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 검찰은 특검이 가동이 되면 이제 모든 수사 기록을 넘겨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를 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을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지금 실제 특검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뭐 수사에 진척이 있고 뭐 출석 소환 통보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특검이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으니 본인들 입장에서도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액션을 보이는 것 같고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이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또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이제 특검에 넘겨서 홀가분하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이제 그동안까지는 결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입장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특검 수사가 본격화가 되면서 약간 본의 아니게 특검과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검찰이 약간 경쟁적으로 좀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라 말씀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청 해체법을 내놨거든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길 통해서 다 걸르고 네. 검사는 제대로 검사라는 신분도 아마 못 가질 그런 검사가 많게 될 정도 그렇거든요. 근데 특검을 파견한 사람이 120명이나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토사구팽 당할 게 뻔히 아는데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너희들 특검 가서 열심히 해라. 네. 그 다음에는 아주 신상필벌이 있을 거다. 이래도 열심히 할까 말까 한데 검찰청 없앨 거야. 수사권도 뺏을 거야. 기소청만 할 거야. 그러는데 특검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특검이 너무 좀 특별히 공정한 검사가 특검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내정한 거 보면 특별히 불공정한 검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나. 조은석 특검 내정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과거 검찰총장 내정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계속 경쟁하던 관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보냈어요. 네. 거기가 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윤 전 대통령 측하고 마찰을 계속 빚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특검을 맡아서, 내란 특검을 맡아서, 물론 뭐 사초 쓰는 마음으로 한다지만 얼마나 공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개인의 감정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 때 다산 정약용 네. 선생이 18년간 강진에 유배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약용 선생이 암행어사 할 때 경기도 관찰사 하는 서용보라는 사람을 네. 그걸 비리를 문책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서용보라는 관찰사가 직위 해제가 됐었거든요. 그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 정치보복하는 통에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 갔고 또 돌아와서 18년을 더 살았는데 그것도 관직에 복귀도 못해요. 이분 때문에. 그런 정도로 악연이라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특검이라 하면 보통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원래 논의되는 게 대법원장 추천이라든지 네. 뭐 학계 추천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아주 윤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하고 갈등 관계에 극단적으로 있던 쪽에 추천받아서 너희들 해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특검이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 글쎄요, 그런 이제 논리가 가능하긴 하겠어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너무 예단이 앞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검의 성격을 보세요. 이 내란 특검이에요. 내란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했나요? 과거 12.12 때, 1월 때 빼놓고. 5.18 같은 게 사실상 내란인데,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보궐선거도 그렇고 또 건진법사 건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얼마나 국정 개입을 한 단서가 의혹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이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화를 뭐 대단히 심하게 냈다. 격노란 단어도 사실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가 볼 땐 그때 여러 보도가 됐었어요. 외압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하는 특검이에요. 과거 특검처럼 무슨 온로비 특검이라든지 무슨 저 어떤 뭐 성폭력 피해자 뭐 이런 사망 사건 수사하는 특검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성격 자체가 대단히 국가적이고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뻔했던 이 사건들입니다. 이거는요 기계적 규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나름의 어떤 편견이 아니라 과거 정권과 갈등이 있는 게 당연했어요. 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뭡니까 관사 이전 문제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검하는 게 맞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편견이 아니라 왜곡된 편견이 아니고 관점과 방향성이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추천도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